할머니가 손녀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딸이 남기고 간 것은 말 한마디 없는 손녀였습니다. 이것은 말보다 깊은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한옥마당에서 빨간 고추를 말리고 있었죠. 72살의 손은 이제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추를 펼치는 그 손끝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이 동네에 외제차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앞치마를 털며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옥의 손에서 마른 고추 한 줌이 떨어졌습니다. 민지였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딸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은 숨길 수 없었죠. 입술은 붉은 립스틱을 발랐지만 말라 있었습니다. 순옥은 민지야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목소리마저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처럼 대하는 듯한 톤이었죠. 순옥은 앞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뒷걸음질 치듯 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지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내렸습니다. 둥근 안경을 쓴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회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였습니다. 순옥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죠. 민지는 결혼했다는 말도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커다란 여행 가방 손잡이만 꼭 쥐고 있었죠. 작은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만 봐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지야,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아이가 누구고?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민지는 순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도 올리지 않은 채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순옥은 황급히 차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민지야. 순옥의 외침이 골목에 울렸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만 흩날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진 차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순옥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였죠. 순옥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안 들려? 이름이 뭐냐고.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큰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최대한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돌렸죠. 순옥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최소한 고개라도 끄덕이거나 눈으로라도 반응할 텐데 이 아이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줄게. 무겁지? 아이는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가방을 들어 올리자 아이도 함께 손잡이를 잡은 채 따라왔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반쯤 말린 고추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았던 공간이었죠. 순옥은 안방 문을 열고 아이를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렴.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아이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고 낯선 할머니였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펴주고 여행 가방을 구석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순옥은 부엌으로 나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지는 왜 이렇게 급하게 아이를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요? 순옥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죠. 계란말이도 부치고 멸치도 볶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녀를 위한 첫 식사였으니까요. 30분쯤 지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옥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지? 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얘야, 밥 먹어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놨어.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시선을 피했죠. 순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옥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몸이 또 한 번 움찔했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순옥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옥은 아이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거야. 아이는 숟가락을 받았지만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순옥은 직접 김치찌개를 떠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는 결국 몇 숟가락 먹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유 한 잔을 따라줬고 아이는 그것만 마셨죠. 밤이 깊어가고
순옥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순옥은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푹 자렴. 아이는 이불 속에 파묻혔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이불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순옥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지는 왜 그렇게 변한 걸까? 손녀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일주일 후엔 정말 데리러 올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굴러다니는 소리도 들렸죠. 순옥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순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손녀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미역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낳은 딸을 위해 끓이던 그 미역국이었죠. 이제는 손녀를 위해 끓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옥은 미역을 물에 불리며 1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그 후로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역국 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순옥은 계란도 풀고 김도 구웠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6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손을 씻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게 분명했죠. 순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조금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순옥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얘야,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이불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방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아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불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할 거야. 이불이 살짝 움직였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살짝 들쳐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이불을 더 꽉 움켜쥐었죠.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밥상 차려놓을 테니까 준비되면 나오렴. 순옥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부엌으로 돌아온 순옥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 그리고 따뜻한 밥.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순옥은 밥상을 마루에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에 김이 식어가고 밥도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순옥은 다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밥 다 식는다. 나와서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안쪽에서 잠가버린 것이었죠. 순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문 열어. 할머니야. 무서워하지 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옥은 주저앉아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 거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졌죠. 그때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 씨, 거기 계세요? 이웃집 송기철 할아버지였습니다. 순옥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송기철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새 손녀 왔다며? 어제 차 소리 들었어요. 순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딸이 잠깐 맡기고 갔어요. 그래요? 잘 됐네. 혼자 사시니까 심심하셨을 텐데. 송기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기철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순옥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인사시켜 주세요. 송기철은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다시 안방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죠. 순옥은 마루에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끓인 국이었는데 이제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국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문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제 입었던 회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데워줄게. 순옥이 다가가려 하자 아이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순옥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밥과 국을 데웠습니다. 몇 분 후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순옥은 밥상을 마루에 놓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 앉지 않고 멀찍이 서 있었죠. 순옥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직접 숟가락을 들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받았지만 밥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밥 몇 숟가락만 떠먹었죠.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이는 밥 반 공기도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잠그는 소리도 들렸죠. 순옥은 남은 밥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저녁 준비를 했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두드렸습니다. 밥 여기 놔뒀어. 먹고 싶을 때 먹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다시 한 번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옥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이 아이 이름이라도 알려줘. 그리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참아주세요. 순옥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기력했습니다. 민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옥은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 놓았던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저녁도 먹지 않은 것이었죠. 순옥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쯤 순옥은 안방 쪽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순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밖으로 나온 것이었죠. 순옥은 일어나 살짝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아이는 마루에 놓인 밥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식은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고 있었죠. 달빛 아래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팠던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순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밥을 다 먹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위해 다시 아침을 준비했죠. 하지만 이번엔 마루가 아니라 안방 문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나 써서 밥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마당에 있을게. 순옥은 정말로 마당으로 나가 화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일부러 집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죠. 30분쯤 지나 순옥은 슬쩍 집안을 보았습니다. 밥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 먹은 것이었죠. 순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재료가 바닥나고 있었죠.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장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이를 데리고 가보기로 했죠. 밖에 나가면 아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며 순옥은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랑 밖에 나가자. 슈퍼 가야 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혼자 있기 심심하지? 잠깐만 다녀올 거야. 한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죠.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순옥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순옥은 고마웠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순옥은 계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노란 은행나무 보이지? 예쁘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가 더 작았어. 지금은 집들이 많이 늘었지.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 뒤를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3미터쯤 되었죠. 순옥은 가끔 뒤돌아보며 아이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을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곳이었죠. 주인 박순자 씨가 카운터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 순옥 씨. 오랜만이네요. 순옥이 대답하려는 순간 박순자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손녀예요? 예쁘네요.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죠. 몇 살이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더 숙였을 뿐이었죠.
박순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좀 수줍음이 많아서요. 순옥은 황급히 변명하며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선반 사이를 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우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몇 개 집었죠. 아이는 순옥에게서 떨어진 채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옥은 뒤돌아 말했습니다. 천천히 오렴. 무겁지 않아. 아이는 그대로 걷기만 했습니다. 순옥의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순옥은 그때 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송기철이 산책을 나왔다가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손녀 데리고 나왔네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네, 장 보러 다녀오는 길이에요. 송기철은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할아버지는 옆집에 사는 송기철이야. 아이는 송기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송기철이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뒤로 물러났죠. 송기철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송기철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송기철은 순옥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두 사람은 헤어졌고 순옥과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순옥이 실수로 장바구니를 넘어뜨렸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마루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과가 굴러가고 과자 봉지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순옥은 허리를 굽혀 물건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아이도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그때 순옥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아이가 항상 옆에 끼고 다니던 가방이었죠.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종이 한 장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순옥은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는 순간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로고가 보였고 진단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환자명 김하늘, 나이 10세, 진단명 선천성 난청, 소견 양측 중등도 난청, 보청기 착용 필요, 수화교육권장.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고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진단서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이 커졌죠. 두려움이 그 작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옥도 울고 있었죠. 내가 들을 수 없었구나.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던 것,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던 것,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들을 수 없었던 것뿐이었죠. 순옥은 진단서를 내려놓고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순옥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순옥은 말했습니다. 아이가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몰랐어.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순옥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풀렸고 할머니의 품에 안겼죠.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순옥의 옷깃이 아이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순옥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졌죠. 순옥은 아이를 안은 채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이불에 눕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금방 올게. 순옥은 방을 나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꼭 받아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옥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바쁘다고 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하늘이가 귀가 안 들린다며?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죠.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봤어. 왜 말 안 했니?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순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죠. 무슨 소리야? 내 손녀잖아. 너희 엄마잖아. 엄마, 전 지금 그럴 여유 없어요. 일주일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더 묻어났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민지야, 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바쁘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같은, 후회 같은, 아니면 두려움 같은 것. 민지야, 끊을게요. 일주일 후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이불 너머로 아이의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순옥은 이불을 살짝 들쳐냈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죠. 순옥은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죠. 다음 날 새벽 순옥은 송기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송기철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순옥 씨? 무슨 일이에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수아요. 수아를 배우고 싶어요. 송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이해한 듯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죠. 손녀분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뭐든 할게요. 송기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송기철의 거실은 단정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이 빼곡했죠. 순옥은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송기철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먼저 마시세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조금 풀렸죠. 송기철은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수화 통역사였던 적이 있어요. 순옥은 놀란 표정으로 송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으로 10년 넘게 지냈지만 그런 사실은 처음 알았죠. 송기철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가 난청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배웠죠. 그렇게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송기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송기철은 다시 순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는 수화를 쓸 일이 없었죠. 송기철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억은 납니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송기철은 책장에서 오래된 수화 교재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곳곳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공부했던 흔적들이었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지문자예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손으로 표현하는 거죠. 송기철이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 자음마다 손 모양이 달랐습니다. 순옥은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72년 동안 그런 식으로 손을 움직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요. 송기철이 순옥의 손을 잡아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순옥은 다시 시도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송기철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순옥의 새벽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송기철의 집에 갔습니다. 하늘이가 일어나기 전에 다녀오기 위해서였죠. 1시간씩 수화를 배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순옥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겨우 익혔습니다. 손가락은 물집이 생기고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이불 속에서 혼자 연습했죠.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랑, 밥, 물. 송기철은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순옥은 공책에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송기철이 물었습니다. 손녀분은 수화를 할 줄 아나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진단서에 수화교육권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송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손녀분도 배워야 해요. 함께 배우는 게 좋습니다. 순옥은 망설였습니다. 하늘이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문 앞에 놓으면 몰래 가져가서 먹었죠. 어떻게 함께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배울게요. 순옥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부엌일을 하면서도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단어를 반복했죠.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드디어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밥 먹자. 괜찮아. 송기철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손녀분께 써보세요. 순옥은 떨렸습니다. 하늘이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옥은 계속했습니다. 사랑해. 하늘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동자가 흔들렸죠. 순옥의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사랑해.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바닥을 적셨죠. 하늘이는 방문을 활짝 열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옥은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몸이 할머니 품에서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순옥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세상이 고요했고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죠. 하늘이가 천천히 할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손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처음으로 하늘이가 수화로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야. 하늘이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순옥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순옥은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배우자. 함께.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죠. 그날 저녁 하늘이는 처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옥이 차려준 저녁을 함께 먹었죠.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중간중간 하늘이가 손을 움직였습니다. 맛있어요.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하늘이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할머니와 손녀가 되어가는 시작이었죠. 식사 후 순옥은 하늘이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옥이 하늘이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별 좋아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예쁘다.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뻐.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죠. 하늘이가 갑자기 할머니를 돌아보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순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지 이야기였습니다. 순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곧 올 거야.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손이 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순옥은 하늘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걱정 마. 하늘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불안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하늘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처음으로 할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순옥은 하늘이 옆에 누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순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정말 데리러 올까요? 그럼 하늘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순옥은 옆에서 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송기철이 순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하늘이와 순옥이 함께 수화를 연습하고 있었죠. 송기철은 울타리 너머로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순옥이 송기철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송기철이 다가왔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하늘이가 송기철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순옥이 하늘이에게 수화로 말했습니다. 송할아버지, 좋은 분이야. 하늘이는 송기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송기철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화로 말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수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에요. 송기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쁜 이름이구나. 그날부터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기철은 순옥과 하늘이에게 더 많은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마당은 웃음소리 대신 손짓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일 가요. 이응이응. 순옥은 핸드폰을 꼭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내일 오후에 갈게요. 하늘이 준비시켜 놓으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저녁 햇살 아래서 꽃잎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코스모스 꽃잎을 하나씩 세고 있었죠. 순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를 내려놓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났죠. 하늘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순옥은 애써 웃으며 수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밥 먹자. 하늘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순옥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옆에서 고요히 자고 있었죠.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하늘이를 내가 키우면 안 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야기해요.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순옥은 하늘이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할머니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식사 후 하늘이가 수화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와. 하늘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순옥은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순옥은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순옥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늘이는 방에서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죠. 순옥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쯤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늘이도 방에서 나와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함께였죠.
순옥은 본능적으로 하늘이를 뒤로 감쌌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명함을 꺼내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상담사 이혜진.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데리러 왔어요. 순옥은 하늘이를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상담사 이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민지 씨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늘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니?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이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순옥은 마지못해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민지와 이혜진도 마주 앉았습니다. 이혜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지 씨는 현재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하늘이의 특수한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순옥은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민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시설에 보내려고요. 거기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순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죠. 시설? 내 딸을 시설에 보낸다고? 엄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다 망했어요. 사업도 실패했고 남편은 도박으로 빚만 잔뜩 만들고 도망갔어요. 저 혼자 하늘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민지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절망이 보였죠. 그래도 내 딸이잖아. 어떻게?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이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못 구했어요. 병원비, 보청기가, 특수교육비, 감당이 안 돼요. 저도 한계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로 느꼈습니다. 작은 손이 더욱 세게 할머니를 붙잡았죠.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권자인 박민지 씨의 동의가 있으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혜진은 순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양육 의사가 있다면 그게 우선입니다. 순옥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요. 제가 키울게요. 민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이도 많으시고 수화도 못하시잖아요. 순옥은 하늘이를 바라보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해.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지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순옥은 계속 수화로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할머니랑 살래? 하늘이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옥은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늘이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뭘 아세요?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더니. 순옥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건 내가 끄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한테 실망하셨잖아요. 제가 명문대도 못 갔고 좋은 직장도 못 구했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갔어요.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는데. 거짓말.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늘 저한테 더 잘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했어요. 저는 충분히 못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쏟아져 나왔죠. 이혜진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줬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달라.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민지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못 키워요.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맡겨. 법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다 할게. 이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친권을 할머니께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민지 씨가 동의하신다면요. 민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루를 내려다보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순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안정되면 다시 데려갈 수 있어야 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때까지 내가 잘 키울게. 민지는 이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옥은 하늘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이에게 수화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괜찮아.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순옥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죠. 집안에서는 민지가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지만 서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혜진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하늘이를 위한.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하늘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딸이 할머니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이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언제든 하늘이를 만나러 오실 수 있어요. 친권 양도가 영원한 이별은 아닙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순옥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늘이를 위한 복지 지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옥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진이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죠. 집안에는 순옥과 민지만 남았습니다. 마당에서는 하늘이가 꽃잎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키울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최선을 다할게. 약속해.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죠. 저는 최악의 엄마예요. 순옥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넌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저 때문에 하늘이가. 민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까지 하늘이는 엄마를 기다릴 거고.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순옥도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지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이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는 코스모스 꽃잎으로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가자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하늘이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서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아는 할 줄 몰랐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결국 하늘이를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꼭 안았습니다. 하늘이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늘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 민지는 하늘이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큰 눈동자. 자신을 닮은 그 눈. 민지는 하늘이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순옥이 민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귀를 기울였죠. 언제든 와. 하늘이는 내 딸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고 곧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오니 하늘이가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옥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수아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널 사랑해.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어. 항상. 하늘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하늘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죠. 순옥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면 다 좋아요. 순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하늘이는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야채를 씻고 밥상을 차리는 걸 도왔죠. 순옥은 하늘이에게 수화로 이것저것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당근, 이건 양파. 하늘이는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옥과 하늘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전 순옥이 수화로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자. 하늘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하늘이가 엄마 생각에 젓가락을 멈추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반찬을 더 올려주면 다시 먹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하늘이가 그릇을 닦고 순옥이 헹궜죠.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옥은 하늘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 방은 하늘이의 방이었죠.
순옥은 이불을 펴고 하늘이를 눕혔습니다. 편하게 자. 하늘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여기서 자요. 순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옆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순옥이 고개를 돌려 하늘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순옥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혀. 할머니는 행복해.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순옥은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죠. 순옥은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잠든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옥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순옥은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죠. 담 너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송기철의 집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송기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송기철이 나왔습니다. 순옥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려고요. 송기철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요? 수아 가르쳐 주셔서요. 덕분에 손녀를 지킬 수 있었어요. 송기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하늘이는 어때요? 잘 자고 있어요. 이제 우리 손녀예요. 송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순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송기철은 여러 조언을 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하늘이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순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손녀가 우리 집 아이가 되었다. 민지는 떠났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하늘이를 잘 키우겠다. 이 아이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기를 쓰며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죠.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하루가. 순옥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옆방에서는 하늘이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노는 꿈, 웃고 있는 꿈, 행복한 꿈. 그날 밤 낡은 한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옥 마당에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졌죠. 하지만 집안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옥과 하늘이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하늘이는 마당을 쓸었죠.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모았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수화를 연습했습니다. 송기철도 자주 찾아와 도와줬죠. 하늘이의 수화 실력은 날로 늘었고
순옥도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하늘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학교 가볼까?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학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학교, 거기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하늘이는 망설였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사를 자주 다녔고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죠. 순옥은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함께 갈게. 하늘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특수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혜진 상담사가 소개해 준 곳이었죠. 학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순옥과 하늘이는 교장실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화로 하늘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하늘아.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 하늘이는 놀라서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수화를 할 줄 안다는 게 신기했죠.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친구들이 많아. 모두 수화로 이야기해. 하늘이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두 사람을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늘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밝은 색깔로 꾸며진 벽, 여기저기 붙어 있는 그림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손짓이 보였습니다. 한 교실 문을 열자 6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하늘이 또래였죠. 선생님이 수화로 소개했습니다. 새 친구야. 이름은 하늘이. 아이들이 일제히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움츠러들었지만 순옥이 등을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하늘이는 천천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수화로 말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야.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나도. 우리 친구 하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도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와 같은 친구를 만난 것이었죠. 순옥은 교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늘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잘 적응할 거예요. 좋은 아이네요.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하늘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옥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죠. 처음엔 순옥이 교실까지 데려다 줬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하늘이 혼자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빠르게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수진이와 가장 친했죠. 두 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함께 놀았습니다. 손으로 이야기하고 손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집에 돌아와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하늘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한옥이 그려져 있었고 할머니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림이 이상해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예뻐서 그래. 순옥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웃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하늘이는 신이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송이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순옥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죠. 작은 눈사람이 완성되자 하늘이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닮았다.
순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할머니랑 나 둘이서 함께 있잖아요. 순옥은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이 두 사람 위로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지야, 어디 있니? 서울이요. 일자리 구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하늘이는 어때요? 순옥은 잠든 하늘이의 방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셔서.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하늘이는 행복해. 너도 행복해지렴. 크리스마스에 갈게요. 하늘이 보고 싶어요.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하늘이도 기다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순옥과 하늘이는 집을 꾸몄습니다. 작은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았죠. 송기철도 와서 도와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순옥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예요. 하늘이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대문을 열었죠.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지는 상자를 내려놓고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순옥은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민지는 하늘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옥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왔어.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선물이 가득 들어 있었죠. 하늘이를 위한 새 옷, 책, 장난감, 순옥을 위한 목도리도 있었습니다. 민지가 수화로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수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수화였죠. 엄마, 수화 배웠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늘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옥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죠. 떡국, 잡채, 불고기. 마치 명절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안정되면 하늘이를 다시 데려가도 될까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늘이가 정할 일이야. 민지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화로 말했습니다. 엄마랑도 살고 싶고 할머니랑도 살고 싶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올게.
괜찮아?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네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송기철도 함께였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행복했어. 정말요? 응. 하늘이 덕분에. 민지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눈사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라서.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용기 있는 엄마야. 최선을 선택한 거야.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옥은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송기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지는 하늘이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딸이 함께 자는 밤이었죠. 순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걷는 길이 계속될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옥마당에 목련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죠. 순옥은 마당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온 지 반년이 지난 것이었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림도 잘 그렸죠. 선생님들은 하늘이가 밝아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죠. 하늘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수아도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옥, 민지, 하늘이 그리고 송기철이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하늘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한옥마당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민지가 그림을 보며 수아로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순옥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송기철은 흐뭇하게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죠. 하늘이가 순옥에게 공책을 건넸습니다. 순옥이 펼쳐보니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기. 하늘이가 쓴 일기였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리니까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나는 할머니가 좋아요. 순옥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함께 보며 울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순옥은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지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송기철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가족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순옥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기철 씨도 가족이에요. 송기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봄 햇살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지가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아쉬워했지만 다음 주말을 기대했습니다. 민지가 하늘이에게 수화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사랑해.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민지는 순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순옥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수고했어. 민지가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순옥과 하늘이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그날 밤 순옥과 하늘이는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수화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순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너는? 저도요.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온기였죠. 순옥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빛나는 눈빛이었죠. 할머니, 감사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더 감사해. 내가 와줘서. 하늘이는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옥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목련 꽃잎이 날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별은 더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 손짓으로 전해지는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순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명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할머니를 찾았죠. 순옥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말없이 움직이는 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하루. 창밖으로 목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봄은 이렇게 왔고 또 다른 계절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들. 순옥은 하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 하늘이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수화를 배워준, 사랑을 가르쳐준 할머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화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 손짓이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